a message of hope and optimism. Optimism that is based on actual physics. Earth can and will move to a sustainable energy economy and will do so in your lifetime.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페이스X와 xAI 합병, 4680 배터리 건식 공정 완성, 옵티머스 및 사이버캡, FSD, 스페이스X 및 기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 스페이스X와 xAI 합병. 2026년 2월 초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와 xAI의 정격 합병을 발표하며 기술 산업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번 합병은 단순한 기업 결합을 넘어 지구 기반 AI의 한계를 우주로 확장하려는 머스크의 원대한 구상이 반영된 사건입니다. 우선 스페이스X와 xAI 합병의 핵심 배경을 살펴보면 이번 합병의 공식 명분은 오비털 AI 데이터 센터, 즉 우주 기반 AI 데이터 센터 구축입니다. 지상 데이터 센터는 막대한 전력 소모와 냉각수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주는 태양광 에너지가 무한하며 진공 상태의 환경을 활용한 효율적인 냉각이 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 또한 스페이스X의 저궤도 위성 네트워크 스타링크와 xAI의 대규모 언어 모델 그룹을 결합하여 전 지구를 커버하는 초지능형 AI 인프라를 구축하려 합니다. 다음은 이번 합병이 스페이스X와 xAI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스페이스X는 우주 운송 기업에서 우주 플랫폼 기업으로 단순한 로켓 발사 및 위성 통신 서비스를 넘어 우주 컴퓨팅이라는 고부가 가치 시장을 선점하게 됩니다. 합병 법인의 가치는 약 1.25조 달러, 한화 약 1,700조 원에 달하며 이는 비상장 기업 중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2026년 6월로 예정된 IPO 기업 공개에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 조달을 노리고 있습니다. 또한 스타쉽의 압도적인 척제 능력을 활용해 수천 대 AI 서버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작업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xAI의 경우 자금난 해소와 강력한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매달 수억 달러의 운영비를 소모하던 xAI는 스페이스X라는 강력한 현금 창출원, 캐시카우를 품에 안기며 공격적인 AI 모델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아울러 스타링크를 통해 전 세계에서 생성되는 실시간 데이터를 지연 없이 수집하고 학습할 수 있는 독점적 통로를 확보했습니다. 테슬라는 이번 합병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머스크 생태계의 핵심으로서 큰 영향을 받습니다. 우선 긍정적 영향을 살펴보면 AI 및 로보틱스 고도화 xAI의 모델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FSD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두뇌 역할을 하며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장치 메가팩 기술은 우주 데이터 센터의 전력 관리 시스템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정적 영향 및 우려가 되는 부분은 머스크가 스페이스X와 xAI 통합법인 경영에 집중하면서 테슬라 경영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투자자들은 머스크가 개인 소유에 가까운 xAI를 위해 상장사인 테슬라의 자산이나 인력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법적 윤리적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전망 및 관전 포인트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는 향후 2에서 3년 내에 시범적인 AI 위성 군집이 형성될 것이며 이로 인해 지구 밖 연산 시대를 개막할 것입니다. 2026년 6월 말로 예상되는 스페이스X 상장은 전 세계 금융시장의 최대 이벤트가 될 것이며 공모 금액만 5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규제 당국의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주 공간의 독점적 이용과 AI 데이터 보안 문제로 인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 및 국방부와의 갈등이나 긴밀한 협력이 동시에 발생할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번 합병은 머스크가 추구하는 통합 AI 제국의 서막입니다. 스페이스X는 하드웨어인 로켓을, xAI는 소프트웨어인 지능을, 테슬라는 실행 주체인 로봇 및 자동차를 담당하는 거대한 수직 계열화가 완성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이를 통한 시너지 효과는 테슬라 차량을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AI 에너지 통신 모빌리티 전 분야를 아우르는 물리적 AI 제국으로 거듭하며 지속 가능한 고마진 소프트웨어 중심 수익과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시장을 장악해 나갈 것입니다. 4680 배터리 건식 공정 완성. 조만간 출시 예정인 테슬라 모델 Y 스탠다드 롱레인지가 4680 배터리 셀을 사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 인증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출된 8리터 배터리 사양이 4680 2세대 사이버 트럭 셀과 매우 유사합니다. 생산은 프리몬트와 기가베를린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주행거리는 최대 약 657km로 추정됩니다. 테슬라가 최근 4680 배터리의 건식 전국 제조 공정의 핵심 난제를 해결했다는 소식은 전기차와 로봇 산업 모두의 엄청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배터리 제조 방식은 습식 공정입니다. 전극 재료를 액체 용매와 섞어 반죽처럼 만든 뒤 이를 금속판에 바르고 거대한 오븐에서 말리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수백 미터에 달하는 건조 시설이 필요해 공장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되며 독성 용매를 회수하는 복잡한 과정이 따릅니다. 반면 건식 공정은 가루 형태의 재료를 직접 압착해 전극을 만듭니다. 성공만 한다면 공장 면적 70% 감소, 에너지 소비 10배 절감, 생산 비용 최대 30에서 50% 감소라는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테슬라는 그동안 비교적 쉬운 음극은 건식으로 해왔으나 재료가 까다로운 양극에서 수율 문제로 고전해왔습니다.
2026년 초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시 테슬라는 양극과 음극 모두 건식 공정으로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제 실험실 단계를 넘어 모델 Y 등 일부 차량용 팩에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본격적인 램프업, 즉 생산량 확대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여기서 4680 배터리 건식 전국 제조 공정이 사이버캡과 옵티머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이버캡의 성공은 압도적으로 낮은 운영 비용에 달려 있습니다. 사이버캡에는 저렴한 LFP 리튬 인산철 화학 구조의 4680 배터리가 탑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식 공정까지 더해지면 배터리 가격이 극단적으로 낮아져 테슬라가 목표로 하는 3만 달러 이하의 차량 가격을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식 전극은 전극 두께를 더 두껍고 조밀하게 만들 수 있어 에너지 밀도가 향상됩니다. 이는 주행 효율을 높여 무선 충전 방식의 로보택시 운영에 유리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에게 배터리는 무게와 지속 시간의 싸움입니다. 건식 공정은 액체 용매가 차지하던 공간을 활물질로 채울 수 있어 같은 크기에도 더 큰 용량을 담을 수 있습니다. 즉 에너지 밀도가 극대화됩니다. 옵티머스 한 대에는 약 90개 약 5에서 8kWh의 4680 셀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수직 계열화의 완성으로 테슬라가 배터리를 직접 저렴하게 찍어낼 수 있게 됨으로써 수백만 대의 로봇을 보급할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테슬라의 건식 공정 성공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발판이 됩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재료 특성상 습식보다 건식 공정이 적합합니다. 이번에 확보한 노하우는 전고체 배터리로의 교두보 역할로 향후 차세대 배터리 경쟁에서도 테슬라가 앞서가게 할 것입니다. 또한 배터리 내재화와 공정 혁신이 결합되면서 전기차 가격이 내연 기관차보다 저렴해지는 시점을 테슬라가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옵티머스 및 사이버캡. 테슬라의 소식통 소이어 메릿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간과하는 몇 가지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및 로보택시 관련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옵티머스의 장점에 대해 살펴보면 북미 지역의 옵티머스 경쟁사들은 차체 대규모 생산 경험이 거의 또는 전혀 없습니다. 테슬라는 이전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량 생산한 경험은 없지만 복잡한 하드웨어를 대량 생산해 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일론 머스크는 아마도 지구상 누구보다도 제조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는 옵티머스가 시제품 단계에서 본격적인 양산 단계로 넘어갈 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테슬라는 기존 모델 S 및 X 공장 부지를 옵티머스 P3 생산 시설로 전환할 계획인데 기존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자본 지출, 실행 위험 및 전체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공장 부지는 매우 귀중하며 테슬라의 엔지니어링 본부와 옵티머스 팀은 이미 그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초기 생산을 인근에서 진행함으로써 더 빠른 반복 작업과 문제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테슬라의 수직 통합과 결합될 때 이는 강력한 규모 확장 이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테슬라는 2026년 중반 가동 예정인 기가 텍사스에 위치한 500메가와트 규모의 코텍스2 데이터 센터를 통해 상당한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경쟁사들은 이를 따라잡기 어려울 것입니다. 화려한 데모 영상은 좋지만 이러한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들이 수백만 대의 로봇을 수익성 있게 생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다음은 테슬라 사이버캡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테슬라는 비용, 데이터, 네트워크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북미 전역에 수백 개의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웨이모와 같은 경쟁사는 이러한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테슬라는 이러한 기존 인프라를 바탕으로 대량 생산, 차량 관리에 대한 걱정 없이 로보택시 차량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웨이모는 자체 대량 생산 능력이 전무하기 때문에 6세대 로보택시 하드웨어 생산을 외주에 맡겨야 합니다. 이는 5세대 대비 비용 절감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웨이모에게 즉각적인 비용 불리함을 안겨줄 것입니다. 웨이모의 수직적 통합 부족은 가까운 미래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현재 웨이모는 더 많은 로보택시를 운행하고 있고 더 많은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러한 우위가 오래 지속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테슬라 옵티머스의 헤드 카메라 구성을 살펴보면 인상적입니다. 전방을 향한 카메라 2개, 측면을 향한 카메라 2개, 그리고 머리 뒤쪽에 1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거의 없어 몰래 접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테슬라가 모델 S와 X 단종 관련 자동차 사업에 대해 언급합니다. 테슬라가 지금 당장 자동차 사업에서 손을 떼는 건 아닙니다. 단지 전 세계 판매량의 약 1.8%를 차지했던 두 차종을 단종하고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제품 옵티머스에 집중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뿐입니다. 테슬라는 로보택시와 옵티머스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동차를 판매할 것입니다. 테슬라는 모델 S, X에 대한 부품 지원을 포함한 모든 지원을 해당 모델이 제공하는 한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 테슬라 자율주행 FSD. 테슬라는 지난 금요일 스웨덴 스톡홀름 인근 교외 지역에서 감독형 FSD의 첫 실제 도심 주행 테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빨간색 차량 1대와 흰색 차량 1대, 총 2대가 로터리 도심 도로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노상 주차 차량을 문제없이 통과하였습니다.
사고나 이슈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테슬라의 테스트에는 현지 정치인들도 동승하였고 중도 우파 정당인 나카 시의회 의장도 탑승하였습니다. 안전 요원이 차량에 탑승해 있었으나 스티어링 휠 개입이나 수동 조작은 거의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럽 도심 환경에서도 감독형 FSD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시험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단계로 평가됩니다. 최근 발표된 테슬라의 FSD 활성 구독자 110만 명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이며 테슬라는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북미 지역의 하드웨어 포 테슬라 소유주 150만 명 이상에게 FSD V14의 약 45일 무료 체험을 제공했습니다. 모든 체험 기간이 2026년 1월에 종료되었기 때문에 체험 기간 만료 후 월 99달러에 FSD를 구독한 사용자는 110만 건의 구독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월 14일에 종료되는 FSD 직접 구매 건수를 고려하면 2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활성 FSD 구독자 수가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캐시 우드는 피터 디아만디스와의 새로운 팟캐스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플랫폼 관점에서 볼 때 테슬라가 가장 큰 승자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웨이모는 두 번째가 될 것이며 그 이유는 웨이모의 비용 구조가 수직 통합된 테슬라와는 달리 의존적이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솔루션은 비용 측면에서 웨이모보다 50% 저렴할 것이며 따라서 더 낮은 요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5. 스페이스X 사상 최대 규모로 예정된 스페이스X IPO에 대한 새로운 세부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우선 보수적인 1조 5천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스페이스X는 2025년에 150에서 16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역사상 최대 규모의 IPO를 통해 500억 달러를 초달할 계획이며 IPO는 2026년 6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주관사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IPO가 임박했습니다. 스페이스X가 첨단 AI를 지원하기 위해 전례 없는 컴퓨팅 용량, 궤도 데이터 센터를 갖춘 100만 개의 위성으로 구성된 위성군 발사 및 운영을 요청하는 새로운 신청서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궤도 데이터 센터 역할을 하는 100만 개의 위성을 발사하는 것은 카르다 셰프트 수준의 문명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이 문명은 태양의 모든 에너지를 활용하는 동시에 오늘날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위한 AI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고 인류의 다행성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스페이스X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스타쉽은 AI 컴퓨팅을 위해 전례 없는 톤수를 궤도에 운반할 수 있으므로 우주에서의 지능형 처리 용량은 미국 경제 전체의 전력 소비량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 센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이미 과부하 상태인 지구의 전력망을 재건하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과 혼란 없이도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태양광 발전으로 운영되는 궤도 데이터 센터 역할을 하는 위성은 AI 기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이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법입니다. 태양광 발전 데이터 센터 배치의 고유한 효율성과 스타쉽 발사체 개발로 인해 발사 비용이 빠르게 감소함에 따라 스페이스X는 수요 증가와 컴퓨팅 기술 발전에 따라 비용 효율적으로 위성군을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톤당 100kW의 컴퓨팅 파워를 생성하는 위성을 연간 100만 톤 발사하면 최소한의 운영 및 유지 보수만으로 매년 100GW의 AI 컴퓨팅 용량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말합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에 가장 저렴한 장소는 우주입니다. 우주의 태양광 발전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매우 춥기 때문입니다. 그림자 속이라면 우주는 섭씨 3도 정도로 매우 춥습니다. 따라서 태양을 향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방향으로 방열판을 설치하여 태양열을 차단하면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스페이스X AI 컴퓨팅 로드맵에 대해 말합니다. AI5, AI6는 연간 낮은 중력파 발생량 규모에서는 공간 활용에 적합합니다. 연간 수 기가와트 규모, 즉 저전력 구간에서는 우주 환경에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AI7, 도조3는 연간 10기가와트 이상급 AI 컴퓨팅 확장을 위한 본격적인 스케일 단계입니다. AI8 도조4는 연간 100기가와트 이상 초대형 AI 컴퓨팅 인프라를 전제로 한 궁극적 스케일 단계입니다. 즉 전력 규모가 커질수록 지상 우주를 아우르는 초대형 AI 인프라 전환이 핵심 변수로 부상할 것입니다. 5. 기타 소식. 테슬라가 2028년 말까지 미국 내에서 원자재부터 태양광 패널을 생산하는 100기가와트 규모의 생산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새로운 채용 공고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는 곧 새로운 공장 건설 계획 발표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며칠 전 테슬라의 4분기 실적 발표에서 태양광 발전의 잠재력은 과소평가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상에서는 태양광 발전과 배터리, 우주에서는 태양광 발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자재부터 완제품 태양광 패널에 이르기까지 전체 공급망을 통합하여 연간 100기가와트 규모의 태양전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00기가와트의 태양광 발전량은 약 2천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채용 공고 내용은 테슬라는 대규모 에너지 제품 생산을 위한 새로운 장비 및 공정을 선정하고 개발할 제조 엔지니어를 모집합니다. 2028년 말까지 미국 내에서 원자재부터 태양광 패널을 생산하는 100기가와트 규모의 생산시설 구축을 지원하게 됩니다. 테슬라의 차세대 에너지 제품 생산 장비 및 공장 설계에 대한 기술적 의사 결정을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테슬라의 신규 태양광 패널은 기존 표준형의 6개 대비 총 18개의 전력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제품 대비 아침과 저녁 시간대 발전 효율이 향상되며 연간 기준으로 약 6일치 발전량이 추가되는 효과와 유사합니다. 중국의 에너지망 규모는 엄청나게 크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전 세계 전력 생산량의 33.2%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미국이 차지하는 약 14.2%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즉, 전 세계 전력 생산 능력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국가들을 모두 합쳐도 52.6%를 차지하게 되며 전 세계 전력 생산에서 절대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테슬라는 미국 내 에너지 생산 증대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